자, 3장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 먼저 볼게요. 자, 통화는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고 동전 및 지폐도 마찬가지죠. 자, 소액현금 뭐다? 팀에서 팀비로 쓰라고 맡겨놓은 거. 그래서 팀에서 팀원이 들고 있든 회사 중앙에서 들고 있든 다 회사 현금에 포함되고요. 지점 전동금도 마찬가지. 본점에 있든 지점에 있든 다 회사 돈이니까 회사 돈에 해당합니다. 예금, 보통 예금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으니까 현금, 당좌예금도 마찬가지죠. 당좌개설 보증금은 저건 인출에 제한이 있으니까 보증금 저건 찾아올 수 없거든요. 당좌 계약 해지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현금으로 분류될 수가 없고 장기 금융상품으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당좌 차월, 당좌예금에서 마이너스 난 거 이거보다 빌린 걸로 봐서 단기 차입금이 되고 수입인지나 우표, 옆에 우표는 다 뭐다? 소모품이다. 소모품에 해당하고요. 가불증이나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거죠. 빌려준 거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 자, 수표는 기본적으로 다 현금이라고 그랬죠. 수표는 지불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현금으로 보는데 현금으로 보지 않는 수표가 딱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것만 구분하셔라. 뭐랑 뭐는 현금이 아니다? 부도가 난 부도수표랑 그 다음 선일자 수표 같은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발행일자가 미래의 날짜인 경우인데 이건 일종의 어음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자기압 수표, 타임 발행 당좌 수표, 거래처 발행 가계 수표 전부 다 현금에 해당하고 뭐는 선일자 수표는 매출 채권, 부도 수표는 현금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도가 났다고 해서 완전히 못 받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한다. 자, 우편한 같은 것도 일종의 수표랑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격지에 돈을 보낼 때 쓰는 게 우편한, 전시나 이런 거 쓰는데 전부 다 현금으로 언제라도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에 해당한다. 송금환도 마찬가지고 전신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에 해당하고요. 자, 어음은 반대로 어음은 기본적으로 현금이 아니지만 두 가지는 현금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음은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신용증권이니까 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여주자마자 만기가 되는 일람출급어음이나 아니면 그 만기가 도래한 만기 도래어음은 만기가 됐기 때문에 현금으로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가지고 현금으로 본다. 그 두 가지를 제외한 어음은 매출채권으로 본다. 그래서 보여주자마자 출급할 수 있는 보여주는 시점이 만기가 되는 일람출급어음은 현금으로 분류를 한다. 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언제라도 은행 가가지고 배당 현금으로 받아올 수 있으니까 현금에 해당하고요. 사채이자표 중에서 만기가 도래했으면 얘도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현금. 국세환급 통지서도 언제라도 은행 가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올 수 있는 현금이다. 자, 양도성 예금증서나 환매채, 상한우선주, 수익증권 이런 금융상품들은 뭘 본다? 만기가 얼마 이내? 3개월 이내인데 중요한 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기말 재무보고 시점이 아니라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은행 계정 종목표 가가지고 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 조정하냐, 은행 측에서 조정하냐, 가산해주냐, 차감해주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발행 미인출 수표 회사가 발행했는데 아직 인출은 안 됐다. 상대방이 은행 가서 내 당좌예금에서 빼가지 않았다. 자, 그러면 그건 이미 내가 발행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권리를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다. 그래서 은행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은행 측에서 차감해줘야 되죠. 회사 발행 미지급 수표 같은 얘기죠. 회사가 발행했는데 미지급된 수표나 기발행 미인출 수표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은행 측 차감 항목이고요. 은행에서 예금을 기입하지 않았다. 나는 입금을 했는데 은행이 그냥 문 닫고 집에 가버렸다. 은행에서 입금을 해줘야 되죠. 은행 측에 가산하고요. 은행 예금이자 붙어서 나오는 걸 우리는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통보되면 내 통장 찍어보니까 이자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회사 측에 가산. 은행 수수료도 빠져나가는 거 우리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하면 회사 측에서 차감해줘야 되죠. 당좌 차월에 대한 이자도 마찬가지로 찍히면 회사 쪽에서 이자로 빠져나가고요. 어음 추심, 어음 찾아와 달라고, 어음 회수해 달라고 추심 의뢰했는데 은행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회수하고 수수료 띄어갔다. 그럼 띄어간 수수료만큼은 회사 측에서 모르고 있던 걸 차감해야겠죠. 미통지 예금이 들어왔는데 내 통장에 예금이 입금이 됐는데 회사 쪽에 통지가 안 됐어요. 회사가 모르고 있어요. 그럼 회사 쪽에서 가산해줘야겠죠.
예금 들어온 만큼. 자, 거래처에서 직접 입금한 금액, 그 미통지 예금하고 비슷합니다. 거래처에서 내 계좌 통장으로 돈을 집어넣었는데 회사 쪽에서 모르고 있던 거죠. 그럼 회사 쪽에서 가산해 주는 거고요. 마감 후 입금액, 은행 문 닫은 다음에 갖다 줬더니 은행이 돈을 받긴 받았지만 자기들이 입금 처리는 안 했더라. 그러면 은행 쪽에서 가산해 주는 거고요. 부도수표, 수표 회사에서 은행에 입금을 했는데 은행이 조회해봤더니 부도난 수표더라. 그러면 그건 회사는 모르고 있지만 회사 쪽에서 차감해줘야 되고요. 은행이 직접 수금한 매출채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추심을 의뢰해가지고 매출채권 받아달라고 했더니 은행이 받아다가 입금을 시켰어요. 회사는 모르고 있었죠. 회사 측에 가산. 추심 완료 어음 똑같은 얘기죠. 은행이 직접 수금한 매출채권, 직접 수금하는 게 추심이고요. 그걸 완료한 어음이니까 마찬가지로 회사 측에 가산. 회사 측에서 오류가 있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 조정을 해야 되죠.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죠. 오류의 종류에 따라서 회사 측에서 가감해 주는 거고요. 은행 측 기입 오류는 은행 쪽에서 가감해 줍니다. 자, 3장 여기까지 하시죠.